두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너무 핫하죠. 이 미래의 먹거리인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슈로 인해서 최근 집중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중 안에서도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에 대해서 공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ESS가요, 배터리 사업의 성장 동력이 되면서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터리 3사 실적이 나왔을 때 서로 좀 희비가 많이 엇갈렸잖아요. 보니까 ESS 사업에 따라서 좀 갈렸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떤 키워드에 이제 집중을 해야 할지 저희 핵심 포인트들 공부해 볼까요, 캡틴? 네, 일단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포인트를 좌우한 것 자체가 일단은 EV, 그러니까 전기차용 배터리보다는 ESS 사업 분야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가장 빨리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테슬라의 일단 ESS 배터리 납품에 관련된 부분이 확정이 됐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테슬라와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반등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ESS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들, 키워드를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테슬라와의 관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단어가 될 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데이터 센터, 그리고 관련돼서 뭐 중국 관련 제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세한 것들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효합니다. 일단은 2차 전지라는 것들이 4차 산업의 핵심이죠. 자,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한번 일례로 들어보면 우리가 스마트폰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배터리가 없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을 안 하면 우리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배터리 셀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향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로봇에 배터리가 장착이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수요도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4차 산업 관련해서는 핵심적인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배터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타겟했던 시장은 EV, 전기차 시장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ESS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ESS 수요가 급증하게 된 배경으로는 아까 이화영 MC가 정리를 잘 해줬지만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고 했을 때, 태양광이라고 했을 때 그 햇빛이 비칠 때 그 전기를 모아뒀다가 그걸 나중에 써야 되는데 그 모아두는 장치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모아두는데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ESS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전기가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상 전원 장치의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인 전력 배분의 역할도 ESS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데이터 센터와 ESS는 하나의 짝꿍으로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와 ESS도 하나의 짝꿍으로서 패키지처럼 쓰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ESS 수요가 급증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국산 대체 효과에 관련해서는 최근의 움직임은 중국산 배터리 원료를 쓰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배터리의 왕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공급 능력이 있는 그쪽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ESS 2차 전지에 관련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 가격 상승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튬 가격 상승한다고 해서 얘네가 원료값이 더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에게 배터리 가격으로 전가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튬을 평소에 재고 자산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도 늘어나니까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는 리튬 가격 상승이 재고 자산 평가 이익 증가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오다 보니까 오히려 회계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2차 전지는 지금 괜찮다. 그 중에서도 ESS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ESS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또 따로 잡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중국산 고율 관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펜타닐 관세라든가 상호 관세 관련해서 중국에 관련된 ESS 관련해서는 지금 4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되면은 60%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국산 제품이 중국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산 ESS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SS 산업에 정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 산업으로서 ESS가 뜨고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워월이라든가 메가팩이라든가 이런 가정용 또는 산업용 ESS를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실적 증가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에서 리콜 소식이 들린 적이 있습니다. 파워월 2와 관련해서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리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아무래도 그 배터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웬만하면 중국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대체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발표했던 내용 자체가 미국에서의 공급망에서 중국의 원료를 완전히 배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ESS 업체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나라의 배터리셀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친환경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ESS가 하나의 짝꿍으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ESS 업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삼성 SDI라는 종목을 가지고 활주로 차트 해석을 해볼 텐데 일단 단기적인 부분 먼저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 분명히 시장 조정을 통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테슬라에 대한 ESS LFP 배터리 납품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미국에 있는 공장의 라인들이 원래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라인이었는데 그 라인 자체를 ESS용으로 대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실적 차원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최근 주가가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 차원에서 계속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차트를 볼까요? 그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나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적으로 봤을 때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시장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이게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이지 기업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증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만한 구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핫한 키워드 공부해 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캡틴, 저희 오늘 기념품이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오늘 기념품은 ESS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최근 종목들의 차트가 활주로 차트 기준으로는 사실 활주로 기준선을 깬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육 시간에
분명히 이제 깨더라도 조금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건전한 조정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화영 MC가 계속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서 주목받는 키워드 짚어보고 왔고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봐도 이럴 때는 관련한 종목을 한번 리스트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서정민 캡틴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늘상 쉽게 풀어주죠. 특히 자신만의 활주를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 즐겁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에 참여를 하시면 뭘 얻어갈 수 있냐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을 기분 좋게 챙겨 드릴 거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전략 아낌없이 나눠드리니까요. 수익 비행 기분 좋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서선민 캡틴이 전해드린 교육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